그렇다면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좀 봐볼까 해요. 지금 삼성전자가 0.18%, 원래 플러스권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다시 마이너스권 약보합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 다시 50%를 깨고 49.99%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이 좀 담아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가격대는 지금 55,800원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달에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 대체 거래소가 오픈되잖아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가는 속도보다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6만 원 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이에 대해서 대표님은 좀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네, 대체 거래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삼성전자에 뭐 수급이 더 유입된다. 이런 분석들보다는 최근에 삼성전자에 관련된 평가들이 좀 달라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 한 5거래일간에 대한 수급 동향들을 봤을 때 외인의 수급이 과거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맞아요.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차별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선행 PBR이 0.88배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한 배 미만의 형성이 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물론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우려 요인들이 과하게 좀 반영된 현재 구간이지만 수급적인 어떤 이점들이 외인의 수급 정체로 인해서 오히려 반등폭을 좀 축소시켰던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외인을 중심으로 한 수급 반등세가 일종의 추세 전환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전 저점이었던 한 5만 1,000원 대비해서 5만 5천 원 오른 것이 좀 과연 좀 많이 올랐다고 좀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좀 있겠고요. 두 번째는 1월 달에 좀 발표됐던 네. 중국의 전반적인 IT 동향들을 봤을 때 스마트폰, 그다음 PC, 그다음에 IT 기계, 가전의 어떤 수요가 최근 한 5년간 이 월간치로는 가장 높게 좀 나타내졌던 부분. 이 부분은 이관신 정책에 관련된 보조금 혜택들이 일시적인 어떤 부흥 효과로 좀 이어졌지만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됐던 레거시 업종의 어떤 부진들 또는 뭐 업황에 관련된 어떤 회복이 좀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노이즈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1분기까지 고객사들에 대한 재고 조정 이 이슈 때문에 지금 뭐 중저상의 디램에 대한 판매량들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지난달을 좀 기점으로 해서 지금 낸드 가격이 좀 반등을 했고요. 2월 초 기점으로 보면 디램 가격이 좀 하락세에서 좀 정체 구간으로 좀 전환되고 난 이후에 소폭 반등을 했다는 그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3월부터 중국향 고객사들에 대한 이 중저사양 디램에 관련된 발주가 재차 좀 이뤄지는 그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좀 주시를 해보면 이런 부분을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1분기까지에 관련된 실적 정체는 있겠지만 2분기 기점부터 반등될 수 있는 실적 개선의 실마리를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는 충분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이런 기대감들, 반등의 기대감들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대체 거래소 문제를 좀 떼놓고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이제는 좀 발판이 좀 마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조금 약하게 가고 있지만 여전히 55,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챙겨드리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한화 쪽을 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한화 그 지주사는 0.59% 떨어지는데 이를 제외하고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7.6%, 한화 엔진 3%, 생명 1.5%, 대다수 갤러리아까지 지금 강보합 수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한화 없으면 화가 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네. 만큼 한화 붙으면 무더기로 일단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주사까지 다 돌았고 앞으로 많이 오른 만큼 조정 기간을 좀 거칠 수 있다라는 걸 이제는 좀 감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떤 시점이실까요? 네. 하나가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부분들은 3거래일간의 이 단일가 매매 지정이 좀 되는 투자 과열 관련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나그룹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4분기 실적도 시장의 컨센 대비 좀 좋았던 부분들이 있지만 누적 수주의 잔고들이 굉장히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일회성 요인들이 아니라 2025년도에 대한 성장 기조가 다시 한번 좀 확인됐던 기대 요인들이 좀 작용될 수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하나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맞아요, 맞아요. 연속 선상으로 해서 이제 이게 현실화가 좀 되는 기대감들로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관세 리스크에서 좀 더 자유스러운 그런 부분들. 두 번째는 미국의 정책 기대감을 좀 받을 수 있는 조선이라든가 MRO, 그다음에 방산 부분에 관련된 반사 수혜. 그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좀 현실화되는 부분에서 하나그룹이 종속회사들에 대한 성장 기조가 확인된 만큼 하나가 그동안 저평가됐던 부분들에 대한 이 갭을 메꿔가는 좀 과정이다라고 좀 해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그룹의 경우에는 사실 이 계열사들에 대한 이익 기조가 좀 확장성을 좀 보였던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도 해당되는 기조를 좀 더 이어가는 장기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면 오히려 이 지주사에 대한 가치 평가는 다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상승은 사실상 수급의 어떤 상승이다라기보다는 그런 가치를 점진적으로 좀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주 성과 관점에서는 지금 하나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도 좀 충분한 좀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는 점 이게 첫 번째고 조선 부분에서는 미국의 군함 건조라든가 MRO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기간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점들 좀 감안했을 때 저는 충분히 수주 성과들은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